안녕하세요. 10억 만들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남들이 다 좋다는 방법이 과연 나한테도 정답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천편일률적인 투자 조언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위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작년에 세웠던 투자 계획, 지금도 그대로 밀고 나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는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통했던 투자 공식이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데이터를 직접 보시죠. 올 초부터의 수익률을 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S&P 500 지수는 완만하게 성장했는데 그보다 몸집이 작은 2,000개 기업을 추종하는 러셀 2000 지수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반짝하는 유행 같은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에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다가 또 그 다음은 중소형주가 이끌었다가 이렇게 순서가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지난 10년이 대형주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데 왜 우리가 듣는 투자 조언은 맨날 똑같을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S&P 500에 투자하세요. 같은 말이요. 근데 사실 그 조언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나이, 자산, 투자 목표 같은 아주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에 최고의 투자 상품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딱 맞는 투자 방법이 있을 뿐이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없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나한테 딱이 맞는 길은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간단한 프레임워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크게 4가지 스타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는 배당금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안정 추구형. 안정적인 것도 좋은데 성장로 놓치긴 싫다. 그럼 균형 추구형이겠죠. 시장 전체의 성장에 맞춰서 길게 보고 가겠다 하면 성장 추구형. 그리고 좀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겠다 하면 고수익 추구형입니다. 여러분은 이 넷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이게 딱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같아요. 나스닥 100은 단기간에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토끼 같지만 언제 뛰어야 할지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긴 정체기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S&P 500은 꾸준히 묵묵히 가는 거북이에 가깝죠. 오래 보유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고르시든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에이, 매달 조금씩 모으는 게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32살의 직장인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분이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해요. 그리고 매년 월급 오르는 만큼 딱 3%씩만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자, 이분이 20년 동안 시장의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인 연 10%를 꾸준히 기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차에는 2억 8,900만 원이 모이고 20년 차에는 드디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러니까 원금을 다 합쳐보면 3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7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라는 마법이죠. 우리가 꾸준히 넣은 돈에 시간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딱 2배 늘어났을 뿐인데 자산은 2배가 아니라 거의 6배 가까이 불어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짜 돈이 돈을 버는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뒤쪽 10년, 후반부에 일어난다는 거죠. 와, 엄청나죠? 그런데 이 수익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취특키가 있다면 어떨까요?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세금을
확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그냥 세금 깎아주는 특별한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투자로 돈 벌면 15.4%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통장을 쓰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아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세금을 덜 내니까 그만큼 내 돈이 더 많이 남아서 계속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익률에 공짜로 부스터를 달아주는 셈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돈 좀 더 모아서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시거든요. 과연 그 기다림의 대가는 얼마나 클까요? 자, 아까 그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32살이 아니라 딱 1년 늦은 33살에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1년인데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싶으시죠?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딱 1년 늦게 시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종 자산에서 무려 2억 5,500만 원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1년치 원금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 돈이 19년 동안 일하면서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복리 수익, 그 기회 전체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투자를 망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래를 예측하는 비상한 머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보신 여러분의 시간은 과연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까요?